교과서 84쪽 주제로 정리하기 보겠습니다. 자, 기후 경관을 통해 본 지역별 기후 특성이라고 했고요. 자,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는지 볼게요. 여기 1번 있죠. 자, 1번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게 태백산맥이에요. 자, 태백산맥을 경계로 대관령을 경계로 해서 하늘색으로 칠해진 여기는 영동, 대관령의 동쪽, 여기는 영서, 대관령의 서쪽이라는 건데요. 자, 높은 산맥을 사이다 두고 동쪽과 서쪽은 어떤 기후 특성이 나타날까? 자, 주제 1. 영서와 영동의 날씨 차이. 자, 보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 이쪽에서는 비가 오게 되죠. 비가 오게 되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니까 동해안에 놀러 갔던 가족이 아이 차가워 그랬어. 그런데 집에 되돌아오는 길에는 불어내리는 영서에 속하다 보니까 고온 건조해져서 집에 가려니까 날씨가 좋네. 아이 정말 날씨 왜 이런다니 이러겠죠. 자, 날씨가 나한테 나쁘게 대한 게 아니라 이날은 동풍이 분 날이었던 거죠. 그러면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오늘 바람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또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자, 여기에 대관령이 백두대간이 있었잖아요. 태백산맥. 자, 태백산맥이 서쪽이 되게 높고 평탄한 고위 평탄면이 펼쳐져 있거든요. 대관령과 되게 가까운 이 서쪽 지역에 높고 평탄한 고위 평탄면이 펼쳐져 있는데 바로 이 고위 평탄면에 대한 내용 볼게요. 자, 강원도 평창의 메밀밭. 강원도의 영서 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아 다른 지역보다 농작물의 생육 기간이 짧아요. 따라서 벼보다는 감자, 옥수수 등의 밭농사를 많이 짓죠. 자, 특히 강원도 평창군 봉평 일대는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된 지역으로 일찍부터 냉량한 기후 환경에 잘 자라는 메밀을 많이 재배했고 이를 이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서해안 지역 있죠? 서해안 지역에 겨울에 눈이 왜 많이 내린가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호남 지방의 눈은 어떻게 해서 내리는 건지 한번 보시죠. 자, 보면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 이렇게 쌩하니 불었어요. 자, 그때 황해 중에서 전라도가 있는 황해, 전라도 일대 황해안은 수온이 높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높은 수온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 많은 수증기가 증발되고 수증기 공급량이 많고 이게 차가운 시베리아 기란을 만나서 구름을 형성해서 눈을 내리게 된다. 서해안 일대에 눈을 내리게 되고 소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또 더욱더 지형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눈이 더 내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전라도 서해안, 소백산맥, 서사면 이 일대는 시베리아 기단에 의해 눈이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낙동강 상류에 대한 거예요. 자, 여기 4번 있죠? 4번. 여기 경상도의 경계, 이게 경상북도의 경계, 그 아래 경상남도의 경계. 자, 여기가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해서 경상도는 경상남북도랑 그러니까 영남지방은 경상남북도와 광역시 3개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영남지방이 경계가 되는 건 높다란 소백산맥이 경계가 되는데요. 그 경상도를 관통하는 강, 경상도에서 되게 중요한 강이 바로 낙동강이에요. 낙동강은 이 4번 동그라미 쳐진 4번 일대에서 시작해서 대구를 지나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강이죠. 자, 낙동강 중상류 지역 할게요. 자, 낙동강 중상류의 저수지가 주인공이네요. 자, 낙동강 중상류를 끼고 있는 안동은 중상류의 대표적인 곳이 안동이에요. 자, 안동은 경상도, 즉 영남 북부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지금도 그렇죠. 안동으로 경상북도 도청에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간 지 몇 년 됐어요? 한 3년? 자, 낙동강을 따라 발달한 평야와 언덕, 구릉지를 배경으로 농업이 발달했는데
자, 낙동강 중상류의 특징. 산에 의해 막혀서 어찐다. 강수량이 부족하다. 강수량이 적다. 따라서 가뭄이 자주 발생해서 농사에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로부터 조수축조를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제 충분하니까 모내기 하기도 쉬워서 1년에 농사 2번 짓는 구루가리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었다네요. 자, 그러니까 뭐 조수지를 축조하고 구루가리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낙동강 중상류는 특히 소우지다 보니까 더욱더 조수지 건설이 되게 필요했나 봐요. 자, 그 내용에 대한 거였네. 자, 다음은 86쪽 문제로 정리하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우리가 뭘 배웠나 정리하죠. 자, 먼저 기후에 대해서 배웠죠.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 자, 기후 요소라는 건 기후를 구성하고 있는 거. 자, 기후를 구성하는 게 기후 요소인데 기후 요소는 기후를 설명할 때 쓰는 것들이잖아요. 자, 기후는 뭘로 구성되어 있더라? 먼저 기온, 그죠? 강수, 바람 이런 거. 자, 그다음 기후 요인이란 기후 요소의 지역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이잖아요. 어, 저위도와 고위도는 기온과 그리고 강수, 바람이 좀 다를 수 있죠. 수륙 분포, 해안과 내륙은 다를 수 있고 동쪽 해안과 서쪽 해안이 다를 수 있지. 이게 수륙 분포예요. 물과 육지의 분포 상태, 지형, 산이 있는가 평평한가에 따라서 강수량이 다를 수 있지. 해발 고도,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는 온도가 다르죠. 해류, 한류가 흐르는가 난류가 흐르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후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기후 요인인데요. 기후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이 지역의 기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 어떤 기후 요인 때문이겠는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 기후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냉온대 기후죠. 중위도에 있다 보니까 자, 냉온대 기후 중위도의 특징은요. 사기제를 뚜렷해요. 다음 계절풍 기후죠.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여름에는 해양에서 남쪽 해양에서 겨울에는 북쪽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다음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그랬는데 연교차가 큰 기후를 뭐라 그럴까? 연교차가 큰 기후는 육지를 닮았잖아. 그래서 대륙성 기후라고 해요. 대륙을 닮은 기후란 뜻이에요. 자, 대륙성 기후. 알겠죠? 자, 다음. 기온, 강수, 바람의 특성에 대해서 보죠. 자, 우리나라의 기온. 우리는 남북으로 긴 나라다 보니까 남북 간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동서 간의 기온 차이도 좀 커요. 자, 남부 해안에서 북부 내륙으로 갈수록 기온의 뭐가 커질까요? 자, 남부 해안에서 북부 내륙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은 바로 기온의 연교차죠. 연교차가 커집니다. 그리고 봄, 가을의 맑은 날은 일교차가 커지죠. 그래서 연교차는 1년 동안의 온도 차이로 장소에 따라 다른데 북부 내륙으로 갈수록 커지고요. 일교차는 시기에 따라 다른데 바로 건조한 계절, 맑은 날에 굉장히 일교차가 크죠. 자, 강수량 보시면 강수는 1300mm 정도로 수분 기후입니다. 그런데 강수의 계절차와 연변동 지역차가 크죠. 예를 들면 계절차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강수는 여름에 집중되더라. 연변동도 크더라. 어떤 해에는 태풍과 장마가 너무나 자주 와서 강수량 진짜 많은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도 있더라. 가뭄과 홍수가 자주 발생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강수의 지역차도 좀 큰 편이에요. 강수량이 적은 관북지방, 관북 내륙 개마고원, 관북 해안 이렇게 있었는데 관북지방은 강수량이 한 600mm 정도밖에 안 돼. 그렇지만 제주도라든가 남해안 일대, 대관령은 1700mm가 넘지. 이렇게 강수의 지역 차이가 큰데요. 자, 이 강수의 지역 차이는 다 지형 때문이더라. 아시죠? 다음 바람. 계절풍은 여름철에는 남서남동풍이, 겨울은 북서풍이 불게 되죠. 그 다음 4번에 들어갈 말 뭘까? 바람과 관련해서 늦봄, 초여름, 영서지방에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 아, 높새바람이구나. 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요. 자, 다음은 기후와 주민생활. 자, 기온. 높은 온도, 기온과 관련해서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옷을 입었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고온 바습한 기후는 우리나라의 벼농사를 발달시켰어요. 그리고 가옥에서는 띄워져 있는 마루, 통풍이 잘 되는 대청마루를 발달시켰죠. 반면 겨울철, 너무나 추운 겨울철에는 가죽옷과 솜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기나긴 겨울 동안 채소를 보관하는 김장, 그리고 따뜻하게 하는 온돌 등이 발달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겨울이 춥기 때문이었죠. 다음에 강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니까요. 이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어딘가 물을 저장해야지만 하류 지역에서 물이 이렇게 넘치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조씨나 이런 걸 다목적 댐이나 토도듬집이나 이런 거 만들었겠지. 그리고 조씨라든가 다목적 댐, 보 이런 것은 가뭄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해요. 비가 내려야 될 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고 쳤을 때 어느 한 시기에 집중이 된다는 건 그 외의 시기에는 오히려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따라서 비가 이렇게 집중되는 지역일수록 댐 건설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 폭설. 울릉도의 가옥은 폭설에 대비해서 뭐가 만들어졌더라? 우대기가 만들어졌어요. 다음, 기후가 경제생활에 끼치는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있는데, 자연재해란 홍수, 태풍, 폭설 등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도 있고, 지진 등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도 있지만, 우리는 기후 관련 자연재해가 현재까지 훨씬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보시죠. 자,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따라 도시화도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기온 상승폭이 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강수량도 예전에 비해 약간 늘었고요. 그런데 이 연 강수량이 골고루 늘었으면 좋은데 비가 이렇게 집중되는 형태로 늘었어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증가했지요. 자, 그래. 이런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뭐냐면요. 따뜻한 지역에 자라는 식물들의 분포 면적이 확대된다거나 혹은 따뜻한 곳에서 사는 어류들의 어획량이 늘어나게 된다거나 이런 형태가 기후 변화로 인한 변화가 되겠어요. 자, 난대림 분포 확대되고 농작물이 재배될 수 있는 북쪽 한계선이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북한계선이 북상을 했고요. 난류성 어족이 증가했죠. 자,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제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해야겠죠. 그래서 6번에 들어갈 말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레기 너무나 많이 배출하고 있죠? 지금 환경을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의 환경 상태가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들 해요. 그래서 이 환경적 재난을 가상한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먼 미래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인터스텔라 봤죠? 인터스텔라를 보게 되면 왜 우주로 나가게 돼요? 우주로 나갈 길을 왜 찾아요? 지구가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변해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시기가 멀지 않은 게 아닌가 하고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되돌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환경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불편하더라도 환경 생각합시다. 자, 다음 문제풀이 들어가죠. 자, 우리나라 기후. 자, 우리나라 연강수량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 많습니다. 자, 기온. 동서보다 남북 간의 기온차가 큽니다. 당연하죠. 자, 태평양의 영향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우리가 태평양의 영향을 받고 있죠.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도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겨울철에 부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 어찌나 큰지 우리는 태평양과 대륙 사이에 있는데 대륙의 영향이 더 커요. 그래서 태평양의 영향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거나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연교차가 굉장히 큰 나라니까. 다음에 여름과 겨울에 부는 주된 바람의 풍향이 다르죠. 이걸 계절풍이라고 하죠. 계절풍. 다음에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그것도 맞는 말인 거 알죠? 자, 틀린 것은 3번. 자, 다음 2번 문제 보죠. 기온 그래프를 다음 그래프를 분석한 후 옳은 것은 왼쪽은 기온의 남북차, 오른쪽은 기온의 동서차인데요.
자, 보니까 중강진 북쪽 내륙에 있고 제주 남쪽에 있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위도에 따라서 보니까 최난월 평균 기온, 즉 여름철 평균 기온은 지역 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반면 최한월 평균 기온, 즉 겨울철 기온은 지역 간 차이가 되게 크죠. 자, 확인되죠? 다음에 오른쪽은 기온의 동서차라고 돼 있잖아요. 서해안인 인천과 내륙인 홍천, 좀 더 가면 동해안에 가깝긴 하지만 해발고 높은 대관령과 동해안에 있는 강릉, 동해 한가운데 있는 울릉도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 간의 차이를 보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여름철의 온도는 이렇게 보다시피 대관령을 제외하고 나면 온도 차이가 별로 크지는 않는데 특히 온도가 낮은 곳이 홍천이 조금 낮긴 하죠. 그렇긴 한데 울릉도도 되게 시원하죠. 그래서 되게라고 하기에는 온도 차이 너무 적긴 하죠. 그래서 여름철에 울릉도가 동해 한가운데 있는 울릉도가 여름에 시원하구나. 다른 데보다. 그다음 겨울 갈게요. 자, 겨울철 온도를 보게 되면 겨울철 온도를 보게 되면 대관령이 가장 낮고 울릉도가 가장 높지. 그래서 울릉도는 겨울이 제일 따뜻하고 그죠? 그리고 여름이 제일 또 온도가 낮아서 좀 더 시원한 경교차가 제일 작은 곳이 울릉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보자. 자, 무상기간,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라는 말로 이건 일명 작물의 생육기간. 다시 말하면 따뜻한 기간. 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기간. 오케이? 자, 그게 바로 생육기간이에요. 무상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무상기간은 제주가 길지, 당연하죠. 자,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높아서 연중 기온이 낮죠. 다음,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겨울에 온화하다? 그 말은 겨울이 따뜻하다라는 뜻일 텐데 겨울의 온도는 강릉과 울릉도가 더 높아요. 3번 틀렸죠. 4번, 연교차는 어디가 연교차가 크냐? 그러면 중강진 크고 홍천 크고 자 내륙의 연교차가 큰 거는 자료 안 봐도 알죠. 자, 내륙이 큽니다. 다음 5번 최난월 평균 기온이 최한월 평균 기온보다 지역차가 크다. 틀렸죠. 최난월 기온의 지역차는 작고 최한월 기온의 지역차는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자, 다음 3번. 지도의 가다 지역 강수 특색을 그래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인천, 나는 대관령, 다는 울릉도일 거예요. 자, 나 위치 아시겠죠? 나 위치는 동해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여기 백두대간 태백산맥이니까 나는 대관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강수 특색. 자, 이 중에서 여름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은 대관령. 다음은 인천. 울릉도는 여름 강수가 남들보다 적지. 그죠? 자, 다음. 겨울 강수는 누가 제일 많더라? 울릉도 1등, 대관령이 2등, 인천이 제일 적은 3등. 특히 겨울 강수는 제2자, 호랑이 허리에서부터 시작된 제2자의 바깥쪽이 겨울 강수가 많더라. 그죠? 자, 이 제2자의 바깥쪽에 해당하는 곳 1등 울릉도, 그 다음에 2등에는 대관령이라든가 제주도, 알죠? 그렇지. 아무튼 여기 인천은 제2자에 포함되지 않더라. 자, 인천과 서울은 겨울 강수가 적더라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제 옆 페이지로 넘어와서 4번 문제. 가, 나와 같은 기압 배치가 주로 나타나는 계절의 주민생활. 자, 어떤 계절일까? 자,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쪽 북서쪽 대륙에가 H 고기압이 크게 발달되어 있고 동쪽에 저기압, 서고 동저행의 기압 배치로 바람은 이렇게 불겠죠? 자, 북서풍이 쌩쌩 부는 겨울이에요. 자, 나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향해 이렇게 불겠죠? 남풍 계열의 바람이
그래서 나는 여름이구나. 자, 그다음 기억.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는다? 이거 봄이죠? 그다음 니은 못이나 삼배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 이거 여름이죠. 그죠? 자, 다음 디귿 온돌 장치를 이용하여 난방을 한다? 이건 당연 겨울이죠. 그다음 대체로 맑은 날이 많아 나들이 가기에 유리하다? 아마도 가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봄철은 보통 변덕스럽다고 그러죠? 근데 맑은 날이 많다. 아마 가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답 낼 수 있죠? 자, 5번 그래프는 자연재해의 원인별, 월별 피해액 비중이다. 자, 이때 피해액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피해액 비중이다 라고 했죠. 자, 비중이란 퍼센트니까 실제 양하고는 다르게 100%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봐요. 가가 있으면 가는 8월 달에 약 한 이 정도면 얼마죠? 48%. 그 다음에 9월 달에 약 51% 해가지고는 가는 8, 9월 달에 1년 내릴 100%의 대부분이 8, 9월 달에 피해가 나타나네. 자, 반면 나는 보니까 7월 달에 전체 피해액의 70%가 넘고 그리고 8월 달에 전체 피해액의 20 몇 퍼센트 그리고 9월, 10월에 좀 있는데 아무튼 7월 달에 전체 피해액의 70%가 넘는 게 7월에 집중돼 있잖아. 자, 다는 전체 피해액의 약 37% 정도가 2월에 그리고 약 31% 정도는 12월에 그래서 다의 피해액은 2월과 12월 혹은 3월 이럴 때 다의 피해액은 집중돼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 피해액이 아니라 전체 피해에서 발생하는 비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장마가 언제 온다 그랬냐면 6월 말 7월 초에 걸쳐 온다 그랬죠? 따라서 7월에 피해액의 비중이 높은 나는 즉 호우예요. 반면 8월, 9월 이때 피해액 비중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여름이 무르익은 뒤에 찾아오는 태풍. 그리고 겨울철을 중심으로 있는 다는 대설이겠죠. 자, 보통 가뭄 같은 경우는 워낙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피해다 보니까 이렇게 월별로 똑똑 끊어가지고 피해액을 산정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가뭄, 대설, 태풍, 호우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뭄은 빠지고 지금 세 개가 나온 거야. 6번은 서울의 계절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자, 계절 변화를 볼까요? 자, 보니까 여름은 16일 길어지고 그 뒤에 또 9일 또 길어지고 그 뒤에 또 20일 또 길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예측치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이렇게 20년에 비해서 90년 실제 여름이 16일 길어졌고 앞으로 예측치를 보더라도 여름이 계속 길어질 거래. 반면 겨울은 짧아질 거래. 자, 이거 지구 온난화일 수 있겠죠? 자, 기억. 경상북도의 사과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것이다. 자,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사과에서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근데 사과가 참 특이한 작물인데 사과는 긴 햇빛, 많은 햇빛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온도는 낮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냉량성 과실이라 그러거든요. 따라서 지구가 온난화되게 되면 사과 재배에 적합한 장소도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아마 또 강원도 일대가 사과 재배의 적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는 사과 재배 면적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니은 무상 기간, 설이 내리지 않는 기간은 무조건 길어지죠. 따라서 니은 틀렸고 디귿 고랭지 채소 재배 지역의 평균 해발 고도가 높아질 것이다. 자, 고랭지 채소 재배는 여름이 시원한 곳에 재배하는 건데 지구가 온난화되게 되면 지금보다 온도가 올라갈 거니까 여름이 시원한 곳을 찾다 보면 해발 고도는 더 높아져야겠죠? 따라서 디귿 맞겠죠? 리을
동해안에서 오징어 어획량, 자, 오징어는 난류성 어류고요. 명태는 한류성 어류예요. 따라서 동해안에서 어, 오징어의 어획량이 늘고 명태 어획량이 줄 거야 라고 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 되겠죠? 자, 7번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죠? 7번 문제에서 보니까 이곳은 어느 지역이 가옥구조일까요? 자, 보니까 정주간이 있네. 자, 정주간은 부엌에 딸려있는 방이란 뜻으로 되게 추운 지방에서 겨울철 주요 생활 공간이죠. 그리고 방 구조가 어때요? 밭 전자형으로 뒤에도 방이 있고 앞에도 방이 있고 이러면서 방이 겹쳐 있죠? 그래서 겹집 구조, 되게 추운 지방의 가옥 구조구나. 관북 지방의 가옥 구조야. 그쵸? 관북 지방. 자, 그렇다면 그림의 가옥 구조를 기후 특색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그랬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 이 지역은 겨울이 매우 추운 기후죠. 그리고 연교차가 큰 기후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환경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폐쇄적인 가옥 구조를 보이고 있죠. 자, 그래. 쌤이 지금 짧게 썼는데요. 좀 더 길게 쓰면 이 지역은 일단 겨울이 춥죠. 따라서 단열을 위해서 그 밭전자형의 폐쇄적인 가옥 구조를 보이고 있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그 정주간이라는 가옥 구조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기후에 대해서 끝났어요. 자, 이제는 사단원을 할 거예요. 사단원은 지금까지랑은 되게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은 자연 환경에 대해서 했다면 사단원부터는 인문적인 거, 도시 혹은 뭐 공업, 서비스업, 인구 이런 식으로 인문적인 것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럼 사단원 기대하시고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어요.